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기사,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영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형 2강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20번.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 A는 항타기 항발기를 사용하여 땅을 파서 전주를 옮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타기에 고정된 전주가 흔들거리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할선전로에 접촉되어 스파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죠. 문제. 발생 이유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그 2번 안전조치사항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발생 이유 보시죠. 자, 답안 보시면 1번 울타리 미설치, 자, 2번 감시인은 미배치했고요. 3번 절연 방어구도 역시나 미설치했습니다. 4번 접지점 미관리입니다. 자, 이제 이어져서 안전조치사항 4가지를 했죠. 안전조치사항 4가지는 발생 이유와 정반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울타리 설치, 2번 감시인 배치, 3번 절연 방어구 설치, 4번 접지점 관리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쓰시면 돼요. 뭐든지 발생 이유와 안전조치사항은 기존에 나왔던 발생 이유에서 반대로 된다, 정반대의 답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주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역시나 항타기 항발기 문제가 나왔고 빈칸을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보시죠. 항타기 항발기의 건상장치의 드럼축과 건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 축과의 거리를 몇 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건 몇 배냐면 15배입니다. 15배. 이어서 도르래는 건상장치 드럼의 무엇을 지나야 하며 무엇에 있어야 한다. 이건 뭐냐면 도르래는 건상장치 드럼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수직면에 있어야 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고 법령에 나와 있는 답안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뭐다? 저희의 신기반기 작업형 깜지 노트 리뷰도 굉장히 좋죠. 작업형 깜지 노트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는 회원분들이 작년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업형 깜지 노트가 또 24년도 문제가 추가가 돼서 또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업형 깜지 노트로 작업형을 정리하신다면 작업형에서 고득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화면에서 작업자 A가 항타기 항발기에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점검사항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법령 문제입니다. 법령 문제. 필답에서 이어지는 문제죠. 자, 보시죠. 일단 암기법은 본건건보입니다. 본건건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본건건보. 자, 답안 보시죠. 1번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번 건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세기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3번 건상기 설치 상태 이상의 유무, 4번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이어서 5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통 4가지를 물어보는데 이번 문제는 5가지 나왔거든요. 건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라고 본건건보라고 먼저 외우시고 본건건보 권이라고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 4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5가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항타기를 이용해 땅을 파고 전주를 세운 후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에 관한 조치 사항이며 빈칸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힌트가 전기 작업이네요. 자, 보시죠. 근로자에게 충전 전로에 작업에 적절한 무엇을 착용시켜야 하며 충전 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무엇 설치해야 한다. 이건 저희가 1강에도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네요. 자, 보시죠. 근로자에게 했죠. 사람이라고 했죠. 근로자에게 충전 전로에서 작업에 적절한 절연용 보호구죠. 사람이기 때문에 절연용 보호가 되겠네요. 그리고 2번 이어서 충전 전로에서 전압에 적합한, 이거는 충전 전로 전압이니까 기억입니다. 시설물이 되겠네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절연용 방어구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충전 전로 인근에서 작업이 있는 경우 차량 등을 충전 전로의 충전부로부터 몇 c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이거는 300cm 이상입니다.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0kV가 증가할 때마다 무엇이 증가시켜야 한다. 이거는 10cm입니다. 10cm씩.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필답에서도 보는 문제죠. 결국에 필답에서 이어지는 문제가 또 반대로 작업형이 이어지고 또 작업형이 이렇게 반대로 이제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맞추라고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작업형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문제, 소위 말해서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신출입니다. 신출이고, 그리고 산업안전기사시험에서는 24년도에 신출로 나왔고,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는 예전에 필답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작업형에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에, 자, 이거는 아웃트리거입니다.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번,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및 등으로 고정시킬 것. 이건 이건 쐐기입니다.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하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깔판이나 깔목의 사진이 보시죠. 깔판, 깔목. 그리고 항타기, 항발기가 이제 바로 앞에서 지금 근접사진. 여러분들 항타기, 항발기 근접사진을 보시기 힘들 겁니다. 왜? 저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찍었던 거거든요. 요거 할 때는 저도 위험을 감수하고 찍었던 사진으로 기억이 나네요. 왜? 너무 근처에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이게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고 파워도 엄청나게 셉니다. 높게 올라갔다 땅 때리면서 전주가 박히고 이렇게 파일을 박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공정입니다. 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 역시나 신출이었습니다. 신출.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정말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시죠. 백호에 하물을 매달아서 올리는 중 작업자 2명이 보인다고 합니다. 두 줄거리 상태로 하물을 인양하고 있고, 작업자 A가 한 손은 하물을 잡고 수신호를 하고 있고, 신호선은 미배치되었다는 게 영상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해당 수신호를 백호 운전자죠, 보지 못하였고, 작업자 B는 하물이 기울어지며 넘어지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 보시죠. 이게 백호를 이용해서 시설물을 이동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현장이었는데, 저희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답안을 보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위험 요인 4가지 작성하라고 했죠. 자, 1번의 답안은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2번, 달기구 해지 장치를 미사용하였고요. 3번, 불착기, 킥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4번, 이거는 제가 이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드리는 4번의 답안입니다. 불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 설명서에 따라 인양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영상에서 명확하게 해당 장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작업 설명서를 본다고 하면 영상에서 이런 영상이 나올 거예요. 뭔가 작업 근로자 혹은 관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뭔가 서류를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런 장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해당 답안을 넣어본 겁니다. 자,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안 보시면, 인양부가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시켜야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인양부를 찾고 있죠. 화물을 찾고 있죠. 그럼 이건 잘못된 거겠죠. 근데 이건 왜 그랬냐면, 뒤에 벽이 있습니다. 벽. 근데 이 벽은 저희가 철거하는 벽이 아니고 새로 만든 벽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지금 이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을 빼내다가 뒤에 벽에 부딪히면 이 벽을 또 새로 다 갈아야 되거든요. 이 돌입니다. 석공사들은 다시 돌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입회해서 안전관리자 입회 및 신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잡아서 옮겼던 장면입니다. 제가 이때 현장에 있었고, 원래 안 되는 거겠지만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엔 제가 상주를 해서 했던 부분으로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사진도 정말 실감나게 다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백호 가지고 이렇게 화물이 인양하는 걸 실제로 보시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저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책에 최대한 녹여서 그런 순간순간에 제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책에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은 신기방기가 정말 명확하고 신기방기가 정말 이해하기 편하다고 소문난 이유가 다 이런 이유일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 터널 굴착 공사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터널 굴착 공사 계측 방법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이거는 답안 아실 겁니다. 자, 1번 내공 변이 측정, 2번 지중 변이 측정, 3번 첨단 진화 측정, 4번 록볼트 충력 측정이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도 역시나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작업형 깜지 노트를 이용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터널 굴착공사 작업하는 곳에서 터널 지보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 2번 부재의 기납 정도. 3번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번 기둥 치마의 유무와 상태입니다. 이건 암기법은 부기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시죠. 터널 굴착 중 컨베이어를 통해 굴착토를 운반하며 돌가루로 인해 분진이 발생한다 합니다. 이게 힌트네요. 분진이 발생하는 게 영상에 표현되겠죠. 뿌옇게 나오겠죠. 자, 덮개가 없는 컨베이어로 모래와 돌가루를 밖으로 보내고 있다. 굴착용 장비에는 작업자 2명 있고 주변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5명이 서 있다. 굴착용 장비에서는 지속적으로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분진 정말 많이 날렸을 것 같네요. 제가 그냥 현장에 있는 창고 정리해도 창고에도 모래랑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거기만 잠시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 코에 진짜 이 엄청난 분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를 흥하고 풀면 정말 뭐 엄청난 그 찌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여기는 터널이잖아요. 터널은 그만큼 많은 분진이 발생했었거든요. 방진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정말 영상에서도 정말 먼지가 많이 날리는 장면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답 한번 보시죠. 자, 문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2가지를 쓰라고 했죠. 자, 위험 요인 2가지. 자, 1번 방진 마스크 미착용이 되겠고요. 2번 환기 설비 미설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방진 마스크를 미착용했고 환기 설비 미설치가 되어 있으니까는 근로자가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건 영상을 보면 분명히 분진이 많이 날리는 장면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환기 설비 미설치는 역시나 이런 데는 환기 설비를 해놔야 합니다. 왜? 분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없었다라는 게 영상에서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9번. 작업자 A가 강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작업 중에 낙석으로 인해서 떨어지겠죠. 낙석으로 인해 작업자에게 위험에 노출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위험한 장면이 나오겠네요. 자, 필요조치사항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문제에서. 자, 이거는 여러분은 많이 보셨던 답안입니다. 자, 1번 터널 지보공, 2번 부석의 제거, 3번 록볼트의 설치입니다. 터널 지보공 설치를 해야 하고 부석을 제거해야 하고요. 록볼트를 설치를 해야 할 겁니다. 답안이 빠졌네요. 터널 지보공에 설치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30번. 작업자에는 강봉, 철근이죠. 강봉을 이용하여 장전구 안에 화약을 4개 정도 밀어놓고 접속한 전선을 꼬아서 주병 선 위에 올려놓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 나오시네. 문제, 위험 요인 물어봤고요. 안전 대책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진짜 장전구에 화약을 이용해서 터뜨리는 장면을 저희가 사진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위험 요인 보시죠. 1번 강봉, 즉 철근으로 화약류 장전 시 충격, 정전기, 마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입니다. 그 안전 대책은요. 2번 규정된 장전봉으로 장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 요즘에 요 과연 하약에 관련된 문제와 장전에 관련된 문제를 해서 강봉 이런 문제가 건항기, 건설안전기사에서는 요즘에 자주 출제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충분히 선항기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31번. 작업자 A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를 싣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실려있는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밧줄로 묶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작업자 A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화물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던 작업자 B와 충돌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다 이제 문제 보시죠. 문제는 위험 요인 3가지를 물어봤고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 보시죠. 저희가 여러분 잘 아시죠? 25년도 보시는 처음 보겠는데 24년도에 정말 인기 많았던 우리 공사과장입니다. 공사과장이 연기를 하였던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휴대폰을 보고 지나가다가 지게차에 실려있는 화물에 맞아서 넘어지는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공사과장이 직접 연기했던 장면이고
그리고 해당 사진이겠지만 해당 영상을 보여주시려면 저희 신기방기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해당 영상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정말 리얼한 영상이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요인 세 가지. 자, 위험요인 세 가지. 한번 보시죠. 1번, 하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하물의 낙하의 위험이 있고요. 2번, 하물을 높이 적재하여 시야 미약보로 인한 위험이 있고, 그리고 3번, 이게 중요하겠네요. 지게차 유도자 위해치로 인한 위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겠네요. 안전조치사항 세 가지 보시죠. 자, 이번에 1번. 하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하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밧줄 또는 로프로 묶어 안전조치를 취할 것. 2번. 운전자는 지게차에 하차하여 다른 작업자의 이동이 있는지 안전 확보를 한 후 이동할 것. 이어서 마지막 3번. 하물을 높이 적재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할 것. 결국 위험요인과 안전조치사항은 제가 정반대, 상반된다고 했죠. 상반되는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듯하고 그 답안을 쓰시면 맞다고 해줍니다. 결국에는 정반대다. 위험요인과 조치사항은 정반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작업자가 지게차 하물을 적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문제가 나왔네요.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야 되는 내용이죠.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작업형은 언제 일주일 만에 공부가 되냐, 작업형 2주 만에 공부가 되냐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힌트입니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이건 뭐다? 영상을 보지 않죠. 결국 이거는 영상을 보지 않고 필답 법명이죠. 필답 법명. 그냥 필답 법명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럼 이건 보자마자 바로 나가겠죠. 자, 다음 보시죠. 1번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 2번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3번 바퀴의 이상 유무. 4번 전조등 후미 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건 여러분들 암기법 잘 아시죠? 산업안전기사 공부를 하고 산업기사를 공부한다면 이 암기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암기법 제하바전입니다. 제하바전.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암기법일 겁니다. 자, 33번 지게차 안정도에 대해서 빈칸을 작성하겠습니다. 역시나 해당 문제도 암기 문제겠네요. 자, 보시죠. 자, 지게차의 안정도의 종류,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 안정도는 몇 %다? 이거는 4% 이내입니다. 이어서 2번.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 5톤 이상일 때 몇 %냐면 3.5% 이내입니다. 이어서 3번. 하역 작업 시 좌우 안정도. 이거는 몇 %다? 6% 이내입니다. 주행 시 전후 안정도. 이거는 18% 이내입니다. 자, 이것은 약간 계산 문제가 들어갔네요. 주행 시 좌우 안정도 5km 로 주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죠. 15 더하기 1.1V, V는 최고속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풀어드리죠. 15 더하기 1.1, 바로 볼게요. 곱하기 5잖아요. 5. 이게 20.5%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요 1.1 곱하기 5.5잖아요. 5.5 더하기 1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20.5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이내입니다. 이내. 혹시 해당 답안, 관련된 답안 쓰시다가 이내를 안 썼다. 그럼 틀렸다고 됩니다. 무조건 이내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작업자가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 기계 이름 작성하라고 했고요. 방호장치 5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오른쪽에 보이는 지게차가 나오겠죠. 이건 누가든지 봐도 알죠. 지게차라는 거는. 자, 기계 이름 작성. 다 바로 나왔죠. 지게차. 방호장치 5가지 작성하겠습니다. 방호장치. 여러 가지겠죠. 헤드가드, 머리 하는 거, 머리를 보호하는 거,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게차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상세한 표가 있습니다. 상세한 표는 저희 교재에 집필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표를 보시고 그 표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백레스트가 뭔지, 헤드가드가 뭔지 물어봅니다. 이거요, 뭐라고 나오냐. 그렇기 때문에, 러프하게는 지금 방호장치 5개라고 쓸 수 있겠지만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 장비가 뭔지 방호장치 써라고 딱 물어봤을 때 내가 그 방호장치가 뭔지 못 쓰는 겁니다. 헤드가드도 모르고 백레스트가 뭐가 어떻게 달려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거는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작업자가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 문제 보시죠.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두 가지. 역시나 여러분들 작업 계획서 포함된 내용 두 가지. 이건 뭐죠? 이거는 여러분들 필답이죠. 필답. 바로 나와야 겁니다, 여러분들. 답 아시죠? 자, 답 보시죠. 1번.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2번. 차량의 하약, 운반기기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그래서 해차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해차.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해차. 자, 36번. 작업자 A가 지게차 작업을 하고 있다. 자, 문제 1번. 지게차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경우 마스트 후방으로 화물이 떨어지는 각을 막아주는 짐박이 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게차가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경우에 마스트 후방으로 떨어지는 이거 보이죠? 자, 답안 불러드릴게요. 답안은 백레스트입니다. 백레스트. 자, 2번.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춰야 할 조건 세 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필답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필답. 자, 1번.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도는 길이는 16cm 미만으로 할 것. 2번.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 가로 열고 4톤이 넘으면 4톤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 등 분포 정화 중에 견딜 것.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3번.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 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의 이상일 것. 좌식은 0.904m이고요. 자, 입식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바뀌었습니다. 입식은 1.905m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바뀌었습니다. 요거 1.8m에서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직도 1.8m로 외우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교재들도 많죠. 이 부분은 1.8m가 아니고 1.905m인 거 꼭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꼭 시문제 나왔는데 1.8m 썼다. 제가 만약 채점대로 틀렸다라고 할 듯합니다. 자, 37번.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및 운반 작업을 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별로 미리 작업에 관련되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를 해야 한다. 이것도 문제로 나왔겠네요. 자, 1번. 작업 계획서 작성 시기 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작성 시기 4가지를. 자, 보시죠. 답안은 1번.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번. 작업 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3번.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 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4번. 일상 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해야 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일상 작업 내용은 저희 현장에서도 지금 지게차 일상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업 계획서를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왜? 일상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지게차는 저희가 상주로 하고 지게차는 항상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게차 작업 계획서 작성 시기는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됐을 때 지게차 운전자의 변경됐을 때 당연히 새로 써야겠고요. 작업 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고 작업 장소랑 예를 들어서 작업 장소가 운동장이었는데 작업 장소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로 나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화물이 예를 들어 철근이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이크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합판이 온다든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 작업장 구조 설비 및 작업 방법이 변경되죠. 맞습니다. 작업장의 구조랑 설비가 이거 현장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 설계 변경이란 말인데 설계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바뀝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셔서 안전관리자가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우리가 시험 칠 때 공부했던 내용이 현장하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 위에서 전구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를 움직였고 전구를 교체하던 작업자 2명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불안전한 행동 4가지를 물어봤네요. 자, 일단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저희 후배들입니다. 저희 후배들이 직접 연기를 했고 여기 지게차를 타고 있으신 분은 저희 선배님이고요. 저희 선배님이고 여기 2명은 후배입니다. 후배. 선배와 후배님들이 여러분들의 더 도움을 돕고자 직접 연기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구 교체하는 것도 이 자리를 잡는다고 전구도 그때 약간 어두웠거든요. 조도가 어두웠는데 밝은 전구로 바꿔가지고 좀 더 사진이 좀 더 밝게 나오게 찍기 위해서 직접 갈아놓고 시작했던 사진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자, 보시죠. 불안정한 행동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지게차 포크 위에서 작업을 하였죠. 지게차 포크 위에서. 2번. 작업자가 포크에 올라탄 채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를 움직였다. 지금 여기 포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예 포크에 올라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여기 파레트를 깔아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영상에서는 지게차 포크만 보이겠죠. 이렇게 포크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3번.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했다. 이건 뭐냐면 전구를 가는데 절연 장갑을 껴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맨손으로 전구를 교체하는 장면이 나왔다라고 예상이 되네요. 4번. 전구 교체 전 전원 미차단. 여러분들 전기 작업은 무조건 전원 미차단 들어갑니다. 전기 관련됐다. 전기는 위험 요인 찾는다고 하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전원은 차단해야 한다. 전원 차단.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보였기 때문에 이런 답안이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 하여튼 전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때는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주요 쟁점이 합니다. 자, 39번. 자,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작업자 A와 지게차에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주유를 하면서 작업자 B와 흡연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죠. 역시나 후배님들이 지금 주유를 하고 있고 담배를 물고 있죠. 1번 위험 요인 2가지 작성하라고 했고요. 그 2번 근본적인 위험 요인 작성하라고 했고요. 그 3번 재발생 형태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위험 요인 2가지. 1번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유를 하고 있는데 담배를 폈기 때문이겠죠. 그 2번 운전석에 있다 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았다. 왜? 시동이 꺼지지 않고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요즘 불 나오죠? 모든 지게차는 뒤 후미등에 시동이 켜지면 삐용삐용 하면서 소리도 나고 불도 깜빡깜빡거립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앞차가 비상등을 켰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게차는 계속 깜빡깜빡거립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2번 근본적인 위험 요인. 근본적인 위험 요인이죠. 자, 근본적인 위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죠. 당연하죠. 주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름 넣는데 거기서 흡연하고 있으면 뻥 하고 터질 수 있겠죠. 자, 3번 재발생 형태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재발생 2가지 잘 보셔야 합니다. 1번은 화재고요. 2번은 폭발입니다. 결국에 지금 해당 장면에서도 분명히 영상 마지막에 뭔가 뻥 터지면서 이제 뻥 터지는 장면이 실제로 뻥 터지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3D로 전환해서 아마 뻥 터지는 장면이 3D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뻥 하고 터지는 장면이 표현될 겁니다. 뻥 터지는 장면. 이런 거 좀 비슷한 문제가 정전기 폭발 문제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정전기 폭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정전기 문제 나왔을 때 설명해 드릴 건데, 정전기 폭발도 역시나 보시면 뻥 하고 터지는 게 3D로 표현해서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시험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해서 오늘 작업형 2강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일단 작업형은 작년에도 24년도 작업형 영상이 참 좋았다고 하지만 25년도 촬영하면서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제가 알고 있는 더 지식을 더 녹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직에 있는 상황과 또 작업형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 작업형에서 또 영상 아닌 또 법령으로 바로 작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고득점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 신기반기에서 만점자 많이 나왔습니다. 작업형 만점자. 그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멋진 강의, 조금 더 확실한 강의, 그리고 조금 더 핵심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기사,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